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통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내용이 좀 오고 갔습니까? 네, 일단 지난달 이어서 2개월 연속 0.25% 올린 건 거의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는 이제 7월 14일, 그러니까 6월 달이 없습니다. 금통위가 열리는 게 네. 7월인데 지금 미국은 6월 달에 FOMC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국내 경제는 좀 회복세인 것 같아요. 네. 경제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제 해외 경제를 돌이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의 봉쇄 조치 여전하고요.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통위 결정은 10년 만에 4%대로 올라선 물가 상승세를 꺾겠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금통위 역시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완화 조정, 추가 조정 시기를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을 보고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물가 상승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추가 금리도 예고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함께 물가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최근에 상황을 보면 좀 상향할 가능성이 또 매우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대 인플레이션만 봐도 9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니 지금 물가 안정을 1등 목표로 삼고 있어서 좀 방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표 수준인데 네네. 안 그래도 높아진 물가가 좀 더 오를 거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창용 총재도 물가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1년간 앞으로 어떻게 인플레가 오를 것인가 하는 기대 심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3.3%로 나왔어요. 이건 거의 9년 7개월, 그러니까 9년 7개월 전이면 2012년이죠. 2012년 3.3%를 기록한 이래 한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소비자 물가 작년 10월 3.2% 이후로 올 2월까지 계속 3%였다가 지금 앵커 말씀대로 4%대로 돌아섰습니다. 이창용 총재 어저께 금통위원회 끝난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바로 밝혔어요.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우려보다 물가 상승 압력을 더 걱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월 달에 4.8%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5월, 6월, 7월은 5%를 넘을 가능성이 너무 확정적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물가 상승률 그 정점이 상반기가 아닐 것이다, 하반기일 것이다라고 중반기 이후일 것이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예고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4%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어요. 이런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한은은 물가를 잡겠다. 물가가 이제 내년 4월까지 4%면 굉장히 지금 적색 신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준이 5월 FOMC 정례회의를 통해서 22년 만에 빅스텝을 밟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준금리를 목표 범위를 0.75에서 1%대로 인상을 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0.5포인트로 좀 크게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두 번째 빅스텝 안에 금리 격차가 없어지고 또 만약에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의 매파들은 올 연말까지 3.5%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해서 2.5%를 사실 중립금리라고 이제 설정해 놨어요. 그거보다 더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약 1%, 그러니까 만약에 강경파가 그대로 간다면 1%포인트 차로 이제 역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죠. 일단 금리 역전이라는 건 삼중고를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자금 유출. 금리가 당연히 미국이
더 높으니까 네. 다 유출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이제 원화 가치 하락, 세 번째가 증시 급락에서 이 경제, 증시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 없다라는 목소리도 일단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돌아보면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가 두 번 있었어요. 네. 2005년과 2018년에서 2019년 이렇게 두 번 정도 금리가 역전됐는데 당시 상황은 도리어 채권 자금은 유입됐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2018년과 19년을 좀 돌이켜보죠. 당시에 채권 투자금 합해서 187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주식 자금은 한 13억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채권 투자 자금은 200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그 자금이 유출되고 하는 어떤 상황은 금리 차이만 보면 안 된다. 여기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또는 신용 등급이라든지 뭐 재정 상황이라든지 경상수지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당시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된다든지 뭐 이런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재정 수지도 괜찮았고 또 외환 보유액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와 지금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경상수지 흑자폭은 축소됐어요. 그리고 재정수지는 좀 악화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정을 투입한 어떤 결과이죠. 대신 경제 성장률은 또 좀 양호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외환 보유액도 좀 비교적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도 기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유입이 계속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2018년, 19년도에 비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네. 하기 때문에 무조건 또 안심만 하고 있을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유익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던 만큼 자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